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세무회계 세법을 강의할 노초롱입니다. 우리 시험이 지금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게 이제 주된 법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국세기본법부터 강의를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강의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부할 법이 국세기본법인데요. 국세기본법은 말은 이제 기본법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지만 막상 공부하면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세법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이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만나면 그냥 흘러 들으시고요. 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실 때 쉽게 이해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부담 느끼지 마시고 국세기본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세기본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세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국세기본법은 거기 이제 기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보조교재로 요약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세법은 설명의 문제 같은 경우는 조문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서 내용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겠죠.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제 축약해가지고 이제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또 요약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요약집을 같이 병행해서 할 테니까요. 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일단 그 기본서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그 1조에 국세기본법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아예 1조에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국세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면요.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공통적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조 그 국세기본법 이 목적에서 우리는요 국세기본법이 어떤 규정을 담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 어떤 규정을 담고 있고 어떤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 그대로 목적 더 나아가서 국세기본법이 어떤 법인지 그죠? 그 법 성격까지도 이 1조 규정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국세기본법 규정 내용은 보니까 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 나아가서 공통적인 사항 을 규정했다겠죠. 또 하나 특징은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걸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규정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목적도 세 가지인데요. 딱 그 객관식 사지선다형은 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암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이 조세 법률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 명확히 하겠다 이 말이죠. 이 세금은 이 정부와 과세권자와 이 국민 간의 이 채권 채무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 공정한 과세, 공정하게 과세가 돼야죠. 따라서 국세기본법 두 번째 목적,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납세 의무자가 국민이 납세 의무를 원활히 이행케 하겠다. 이 세 가지가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국세기본법 목적이 아니거나 하면 당장에 1, 2, 3, 4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찾으면 될 텐데 그리고 세 가지를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국세기본법은 어떤 법의 성격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참고로 들으세요. 이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이제 정하게 되면 이 법의 특징은 이제 총칙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불복 절차에 관한 법도 같이 있어요. 대개 절차법은 별도 법으로, 그죠? 입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세기본법은 절차까지도 이 기본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법, 절차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총칙법의 성격과 절차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세기본법을 이제 공부한다 이 말은 그 법의 규정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겠죠. 이 규정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규정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먼저 큰 목차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목차 관리를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막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큰 뼈대를 일단 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숲을 보고 나무를 바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국세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 규정 내용을 일단 보도록 하죠. 국세기본법의 내용은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다시 이제 기본 내용, 공통 내용을 다룬 총칙편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납세 의무 성립과 그 다음에 확정과 소멸이라고 하는 모든 납세 의무는, 모든 조세는 세 단계를 거쳐갑니다. 이렇게 성립, 확정, 소멸.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태어났다가, 그죠?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 의미는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이제 섰다는 의미로 확정됐다, 성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멸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죽는 거에 되겠죠. 그래서 세금도 그래, 세금도 태어나서, 그죠? 결국 이제 없어지는데, 소멸되는데, 그 관련된 규정, 즉, 언제 성립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확정이 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내용은 모든 세의 공통이 되겠죠. 모든 세가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정된 내용이 국세부과 원칙, 국세부과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국세부가 할 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가지 원칙. 더 나아가서 세법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세의 공통 내용으로 기본적 사항이면서 공통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그 조세 채권의 보존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채권을 확보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떼이고, 그죠? 잘 징수할 것인지,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본래 납세무자 외의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그죠? 확장시켜서 납세의무를 주는, 이를테면, 납세의무 승계라든가, 연대 납세의무라든가, 뭐 제2차 납세의무라든가, 납세 보증인이라든가 등등의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세에 관한 이야기에서 과세 관련해 가지고는 관할 간청은 어디고 관할 간청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죠? 당장 이 소득세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법인세는 어떻게 되고 부가세는 어떻게 되고 같이 관할 간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금을 이제 법에서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해서, 그죠? 신고할 수 있는, 그죠? 제도가 있어요. 수정 신고 제도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죠. 과대 신고하거나 납부하게 되게 되면 그걸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이라고 하는 청구 제도가 있고요. 또 기한의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